취재팀은 건조한 사막길을 따라 서쪽으로 갔다. 이제 실크로드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최종 행선지는 머나먼 서쪽 마을 카슈가르를 경유하는 파미르와 중국 접경지대다. 실크로드의 북부와 남북길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카슈가르에서 다시 합류한다. 카슈가르는 수도 장안에서 거의 3,700km 떨어져 있으며 과거엔 이 지역을 오는 데만 꼬박 1년 이상 걸린 머나먼 길이다. 카슈가르에 당도하자 마을은 이슬람의 단식달인 라마단의 마지막 날을 기리기 위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여긴 서쪽 대지를 통틀어 최대의 회교 사원이며 신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라마단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 축제는 회교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며 먼 곳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모여든다. 이날은 악대가 지붕의 자리를 잡고 종일토록 유쾌한 음악을 연주한다. 사원 앞의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여자는 사원 출입을 못하며 기혼녀들은 공석에서 춤추는 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남자들만 있었다. 길에서는 사진작가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다. 미화 6센트만 주면 양복과 넥타이, 모자와 색안경을 대여해주고 사원 앞에서 사진을 찍어준다. 예전엔 사진 촬영을 위해 제복을 빌렸었는데 요즘엔 이런 복장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카슈가르의 인구는 20만 정도이고 위구르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중 70%가량이 회교도들이다. 축제 당일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올렸다. 원래 불교 신자들이었던 카슈가르인들은 10세기경에 회교로 개종했다.
17세기에 카슈가르는 선지자의 직계라고 자칭한 호자 가문에 의해 통치됐다. 이들의 무덤은 오래된 기와들로 곱게 단장돼 있다. 카슈가르란 명칭은 실은 고운 기와들의 도시란 뜻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호자가의 아리따운 여인에 관한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18세기에 청의 걸륭 황제는 서양에서 아름다운 첩을 들이려 했는데 물새 끝에 마침내 여기서 얻게 됐다. 그녀는 은은한 향을 발산하여 북경에 당도하자 향비, 즉 향기의 황후라고 불리웠다 한다. 하지만 그녀는 황제의 끈질긴 구애를 거부했다. 그녀보다 서열이 높은 황후는 그녀를 증오한 나머지 황제가 출타 중인 어느 날 그녀를 해치려 했는데 지독한 외로움을 앓던 향비는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갔다. 위구르인에게 이 무덤들은 성소이며 이곳에 묻히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실크로드가 개통되기 전인 2000년 전 카슈가르 오아시스는 소르국이라 불리웠다. 한 왕조 연대기를 보면 소르국 인구는 18,000여 명이었고 영토가 서쪽으로 대월시, 대완, 당거까지 뻗어 있었다. 대월시는 오늘날의 사마르칸드이고 옛 실크로드의 다른 장소들은 현재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카슈가르는 동서의 사람들이 뒤섞였던 일종의 교차로였다. 취재팀은 소수민족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에 들렀다. 아이들은 여기서 위그루어 읽기와 쓰기, 그리고 간단한 세임을 배운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각각 운동과 가사를 배우기 시작한다. Çok güzel. Özbek. İsim ne? Sen de. İsim Piridikov. Piridikov. Ne yaş kaldı? 5 yaş. 5 yaş. Nime? Meri nime? Tungan. Tungan. Yaptım. 8 yaş Kırgız. Eşiden 10 yaş Özbek. Enesiden 5 yaş Özbek. Sancho. Mükamelcan. Mükamelcan. Ne yaş? Şirin. Özbek. Özbek. Tunsagot. Urgoy 13. Mayra 12 yaş Kırgız. Rama 8 yaş Kırgız. Mehpare 8 yaş Uygur. 마을엔 세 개의 상설 시장이 있다.
크기가 2, 3m에 불과한 작은 점포들이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노점들도 많다. 일요일엔 노점들이 마을 전체에 빼곡히 들어서는데 채소, 가정용품과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는 상인들의 소리로 떠들썩하다. 카슈가르 시장들은 2000년 넘게 명성이 자자하다. 한 왕조 연대기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카슈가르는 이미 이때부터 동서양의 상인들로 붐볐던 듯하다. 도시의 한 모퉁이엔 장인들의 작업장을 겸한 가게들이 있다. 오른손에 들린 활로 재래식 선반을 돌리는 목수가 보인다. 요람의 장식봉을 만들고 있는데 재료는 이곳 오아시스 부근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백양과 뽕나무 목재를 쓴다. 밀대와 모자거리 같은 몇몇 작품들이 진열돼 있다. 왼쪽의 막대기엔 말총수를 달아 먼지털이로 만들 것이다. 금속공은 구리 판금으로 단단한 물병을 제작 중이지만 요즘은 구리보단 알루미늄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면직물은 2000년 넘게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토산품이다. 이 장인은 일손을 놓지 않은 채 오늘날에도 최고급 이불은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뒷골목에는 항상 이상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이 보석상에선 금은 세공이 이루어진다. 서양 여성들은 대개 보석을 좋아해서 각종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다. 이것은 항상 몸에 재산을 지니고 다녀야 했던 유목시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통이다. 이 붉은 보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려 120달러에 판매된다고 한다. 이 귀걸이는 한 쌍에 미화 300달러에 팔린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석 재료로 동전을 가지고 오면 반값에 살 수 있다. Qılıbatqan işlerindeki en ters işi nima deydi? Hadise müşrik kılıvatkanlık ya. Biz jagalıkның adat kılalığın kısta. 이 노인은 40년 넘게 보석 세공에 종사해 왔으며 뒤에 있는 아이는 장차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장인처럼 이 노인은 자신의 작품에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 노인은 민속악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한다. 그의 자손들도 고대의 공예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손자가 대를 잇게 되면 6대째라고 한다. 이런 민속악기를 잘 만들려면 적어도 10년은 좋게 걸린다. 별다른 측정기구의 도움 없이 눈대중으로 악기의 섬세한 몸통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장인은 훌륭한 악기를 만들어 제값을 받게 돼야만 비로소 만족해한다.
마르코 폴로는 여행 중에 카슈가르에 들렀다가 이렇게 기술했다. 카슈가르 땅은 번창하고 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에 젖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업차 세계 도처를 여행하는 상인과 장인들이다. 카슈가르는 그 뒤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10월) 말경 취재팀은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카슈가르에 도착한 트럭 행렬을 봤다. 이 트럭들은 파미르구원 저편 파키스탄에 소재한 카슈미르 지방에 귀속된 기르기티에서 왔는데 기르기티의 토산물을 가득 실은 이 트럭들은 파미르구원을 가로질러 나흘간 700km나 달려왔다. 기르기티는 당나라 때 소발유리라고 불리던 나라였다. 도로는 만들어진 지 겨우 11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엔 낙타를 이용해서 카슈가르와 거래했었다고 한다. 파키스탄이 고향인 트럭 운전사들은 트럭에 고향의 경치와 특산품들을 화려하게 그려놓았다. 그동안 단조로운 중국 차량들만 보던 취재팀에겐 그것들이 매우 참신해 보였다. 기르기트와 신강 위구르 자치구간의 교역은 모든 것이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기르기티에서 가져온 물품은 말린 과일과 견과류, 특히 아몬드, 땅콩과 살구가 주종이지만 나일론 스카프, 약초와 기타 작은 물건들도 끼어 있다. 比较整齐，不是，不是嘛，比较整齐。今年比去年的嘛饱满，大饱满。就是有些潮湿。 기르기티에 배송될 제품들은 망치와 집게 같은 연장들, 보온병, 전등, 도자기와 차로 이미 창고에 저장돼 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물물교환의 주요 품목은 비단이다. 비단은 서양 사람들에겐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아이. 아이. 공원의 한 정자 밑에서 트럭 운전사들의 환영 파티가 열렸다.
지금 이들이 춤추면서 부르고 있는 것은 검은 눈의 카슈가르 미녀들에 대한 민요다. 이들은 기르기트 사람들도 춤추라고 부추긴다. 두 남자가 우스꽝스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 춤으로 기르기트와 위구르인들 간의 공통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300년) 전 이 트럭 운전사들처럼 중국의 한 고승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왔다. 그의 이름은 현장법사로 인도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장법사가 이곳에 들렀을 때 여러 개의 절을 발견하고 이곳 주민들은 모두 불교 신자들이라고 기록했다. 당시 스님들은 만명을 상회했고 삼선동이라고 불리는 카슈가르 외곽에 위치한 석굴 유적들은 현장법사가 이곳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곳은 중국에 남아있는 가장 서쪽에 있고 가장 오래된 석굴로서 기원전 2, 3세기경에 지어졌으며 돈황석굴보다 역사가 깊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벽화들과 불상들은 홍수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파괴되어 동굴의 원래 모습을 엿보게 해줄 만한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카슈가르의 불상들은 파미르 고원을 가로지른 고달픈 여행길에 위안과 활력을 안겨줬을 것이다. 취재팀은 그 옛날 현장법사가 지났던 길을 따라 서쪽으로 향해 파미르 고원으로 가는 길에 진입했다. 옛부터 이 길은 카슈가르에서 시작해서 타슈구르간 오아시스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이스강의 계곡길은 맨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왜냐하면 산을 덮은 눈이 녹아내리는 6, 7월의 홍수철엔 도로가 급류에 의해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1년 내내 낙석의 위험이 따른다. 산에 더 높이 오를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카슈가르에선 섭씨 30도에 육박했지만 4시간이 지난 뒤엔 섭씨 15도로 떨어졌다. 취재팀은 길에서 양치는 기르기트 유목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산의 목초지에서 살찌운 양, 말과 야크떼를 몰고 겨울을 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다. 이 지점에서부터 북쪽 지역은 실크로드의 역사에 종종 야만족으로 나오는 키르기스족의 삶의 터전이다. 이들은 9세기에 주변 지역의 불교도들을 정복했으며 동쪽으론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서쪽으론 타라스강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다. 페르시아어로 파미르는 세계의 지붕이란 뜻으로 힌두쿠시, 천산산맥과 카라코람이란 세 개의 대형 산맥들을 끼고 있는 거대한 고원이다. 이 고원을 지나려면 해발 3,000m에 달하는 고지를 지나고 해발 4,000~5,000m의 산봉우리들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취재팀 전원은 미리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했고 산소 호흡기를 메고 다니는 조건으로 여행 허가가 떨어졌다. 고대 중국에선 파미르 고원을 홍링이라 불렀는데 중국인들은 이 고원이 동양과 서양을 가른다고 믿었다. 한나라 시대의 연대기엔 이렇게 적혀있다. 크고 작은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면서 산과 언덕들을 넘으면 독가스의 방출로 인해 구토 증세를 보이며 그 결과 열병을 앓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당나귀들마저도 고통받는다. 옛날엔 파미르 고원을 지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현장 법사가 특히 많은 고생을 겪은 곳도 이곳이다. 강도에게 습격당하기도 하고 동행해주던 상인들에게 버림도 받고 코끼리들은 등에 소중한 경전들을 짊어진 채 늪에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고개들은 늘 눈이 덮여 있었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쳤다. 취재팀은 현장 법사의 옛날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고도 5,000m의 고지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만한 고도에선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며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겪는다. 또한 물도 제대로 끓지 않으며 사람들은 식욕도 잃기 쉽고 낙타와 말도 별 쓸모가 없게 된다. 이곳에선 야크만이 도움이 되는 유일한 짐승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야크들이 숨을 몰아쉬면 날카로운 쇠로 이마를 찔러 피를 흘리게 했다. 아마 혈압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여기서 죽은 짐승들은 늑대밥이 됐으며 여행자들은 이러한 동물의 뼈를 길잡이로 삼아 여행을 했다고 한다. 파미르 고원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파미르 고원 한복판에서 취재팀은 소총을 든 기마대와 맞닥뜨리게 됐다. 이들은 지역 민병대였다. 어느새 취재팀은 타슈쿠르간 타주쿠 자치구에 있는 타지크 민병대의 군사훈련장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자치구는 삼면이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둘러싸여 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시작된 뒤로 전쟁 도발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병대는 공포탄 사격도 할 수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곳 국경지대가 얼마나 긴장감이 감도는 곳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병사들은 코가 길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취재진이 실크로드 여정에서 여태까지 접해온 사람들과 사뭇 달랐다. 이들의 외모는 완전히 서양적이었다. 게다가 타지크 사람들의 언어는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 타슈쿠르간 오아시스는 해발 3,600m 정도 되는 탁 트인 협곡이다. 마을의 변방엔 거대한 고성이 있다. 타슈쿠르간이란 명칭은 돌탑이란 뜻이며 한왕조 때 이미 이곳에 군사가 파병됐었고 당왕조 때는 성안에 사령부가 설치됐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서방과 맞선 중국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이다. 고대 히랍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마케도니아의 어느 상인이 비단 왕국 세리카, 즉 중국에 가려면 히랍어로 돌탑이란 뜻을 지닌 토리술라 피데아국을 경유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많은 히랍 상인들은 한과 당왕조 시대에 페르시아인들이 편성한 대상들에 끼어 이 길을 지났을 것이다. 취재팀이 타슈쿠르간의 중심가에 도달했을 땐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유목민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적이 맴돌고 있었다. 현장 법사는 인도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20일 동안 쉬면서 마을의 건설에 관한 전설들을 많이 썼다.
그중 하나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한 페르시아 왕에 관한 것이었다. 사신은 공주를 데려왔지만 파미르그 원에서 전쟁이 한창인 것을 본 사신은 산 꼭대기에 있던 탑에 공주를 가둬두고 주야로 지켰다. 전쟁이 종식되자 다시 여정에 오른 사신은 공주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했는데 공주의 시녀가 태양신이 공주를 매일 보러 왔었다고 얘기해줬다. 공주의 아이는 바람을 일게 하고 구름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고 장성에서 왕이 되어 그 땅을 번영케 했다고 한다. 취재팀은 타슈쿠르간에서 80km가량 떨어진 와차에서 치러진 결혼식을 촬영했다. 신랑은 모자에 홍백색 비단띠를 두른 청년인데 붉은색은 버터를, 흰색은 우유를 상징하며 이 두 색상은 경사에 쓰인다. 겨우 20살인 신랑은 결혼식이 치러지고 나서 사흘 뒤에 예비 신부 집에 들른다. 살짝 간이 된 암양의 젖 한 컵을 건네고 풍요를 기원하는 뜻에서 밀가루를 뿌려주는 여인들의 인사를 받는다. 이들은 신랑의 들러리들도 같은 식으로 맞이하지만 장인이 집안으로 초대했을 때 말에서 내리는 사람은 신랑뿐이다. 신랑은 함에 가지고 온 예물들을 예비 장인이 검사하고 난 다음에야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 집은 햇볕에 말린 벽돌로 건조됐고 땅으로 약간 내려앉았다. 바로 토마토 19살 신부도 신랑과 같이 홍백색의 축제 의상을 입는다. 마을 노인들은 신랑 들러리들과 말을 주고받고 청년이 온 용건과 예비 신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من منتظر زبانتم اخوج وکیل قوفین منشین برای کار آمدم من رفته بودم برای این او بقا هم سنت مصطفى هم فرض اله بر آدم بر نو خلیل 노인은 코란 구절을 인용하고 행복한 신혼부부를 축복해 준 다음에 암양의 저주로 컵을 가득 채운다. 들러리는 신랑에겐 오른손으로 신부에겐 왼손으로 음식을 권유한다. 이 젊은 한 쌍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
옛날엔 15살 때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요즘은 20살 정도로 늦춰졌다. 밖에선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에 젖어서 춤을 추고 있는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 사람들이 공개석상에서 입맞춤한 곳은 중국에서 여기가 처음이다. 이 젊은 부부는 본가의 신혼 살림을 차리고 살아갈 것이다. 타슈쿠르간 자치구의 인구는 2만여 명이지만 부족민들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의 접경지대에서도 살고 있다. 파키스탄과의 국경선 부근은 타슈쿠르간에서 약 130km 떨어져 있었다. 여기서 실크로드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뻗어 있었지만 요즘엔 국경선이 유목민들에게도 폐쇄돼 있다. 국경선을 표시한 돌이 고도 4,943m에 있는 고개에 박혀 있다. 여긴 눈이 소복히 쌓여 있지만 인적은 전혀 없다. 기르기 드는 여기서 겨우 2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파키스탄이나 중국계 사람 중 극소수만이 이 고개를 드나들 수 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실크로드 여행자들은 내년에 보자고 말한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페르시아와 로마까지
이어져 있다.